오늘도 월봉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LIGNX1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대세 변곡선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선입니다. 이 라인을 살짝 돌파했다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재돌파한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황금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닥권에서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에서도 좋은 타점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월봉에서는 무엇보다도 DMI 지표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DMI에서 두 선의 이격이 한껏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들이 앞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준선 내지 21선을 돌파하고 나서는 이 자리가 최초로 이격이 벌어진 자리입니다. 보조지표를 보기 전에 가격 차트에서 캔들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다른 보조지표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록 RSI에서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스토캐스틱에서도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RSI가 중심선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또 MACD가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그럼 보수적인 관점에서 좋은 타점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되겠네요. 이제 CC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CCI는 기본값이 9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CCI는 9일선을 기준으로 9일선과 캔들의 이격도를 계산해서 선을 만든 것입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추세선이 급하게 상승을 합니다. 이격이 작게 벌어지면 추세선이 약하게 상승을 합니다. 하락 추세에도 동일한 원리대로 급격하고 완만하게 추세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9일선을 기준으로 캔들의 이격도에 따라 추세선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럼 제가 CCI의 수치를 20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추세가 상당히 둔감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월봉이니 20개월로 기준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차트를 보아도 됩니다. RSI와 비교해서 CCI는 과매수 구간이 상당히 일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CCI에서는 주홍색 봉우리를 매도 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인식을 해도 됩니다. 그만큼 상승 추세가 좋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CCI를 해석하는 방식도 트레이더마다 다릅니다. 저는 CCI에서 주홍색 봉우리가 처음 등장을 하면 상승 추세가 좋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주홍색 봉우리가 지속이 되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추세선이 과매수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 매도 타점으로 잡습니다.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뚜렷하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자리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좋은 매수 타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드 크로스에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을 잘 잡아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지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월봉상에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하지만 항시 월봉에서는 DMI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 차트에서 캔들의 모양이나 흐름도 잘 분석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차트에서는 캔들이 기준선을 돌파한 시점부터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봉은 일봉보다 큰 흐름을 굵직하게 표현하기에 세력들의 장난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월봉을 먼저 보시라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해놓고 주봉, 일봉을 보면 작은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그럼 이제 최근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선 돌파 이후 추세가 가파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가장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달을 기준으로 조정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월봉에서도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정확히 0.236 라인에서 반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꾸준히 이 월봉을 관찰해보고 있었다면 0.236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보조지표들의 최근 상황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에서 빨간 봉우리가 등장을 했고 추세선이 꺾였습니다. MACD에서는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는 추세선이 살짝 꺾였습니다. DMI에서는 이격이 더 벌어지다가 추세선이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CCI에서도 추세선이 살짝 꺾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상승 추세가 멈추고 주춤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도 아닙니다. 일종의 보합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합권에서는 타점을 잡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후 추세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월봉상에서는 분명한 타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대세 변곡선이 한눈에 보입니다. 제가 그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라인은 역사적 신고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월봉상의 대세 변곡선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저 앞의 상장 초기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이 차트만 놓고 대세 변곡선을 그은 것입니다.
월봉상에서 체크한 대세 변곡선을 이 차트에 대입을 해도 되지만 단순하게 주봉에서 주봉 매매 관점에서 좋은 타점을 잡기 위해 이 차트 자체적으로 대세 변곡선을 찾아내도 됩니다. 이 상태로 놓고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황금 맥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그리고 분봉에서도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원리는 대동소이합니다. 급등 후 조정,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 지지 후 돌파, 저점을 높여가며 저항 라인에 근접한 후 돌파, 삼각 수렴 후 힘의 분출 등등 똑같은 원리들이 적용이 됩니다. 차트를 보고 있으면 어찌 그리도 패턴들이 똑같은지 식상할 정도입니다. 저는 내가 주포라면이라는 가정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차트가 더 잘 보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은데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개미를 터는 개미털기 구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개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이러한 세력들의 습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봉상에서 이런 세력들의 핸들링에 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월봉과 주봉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월봉과 주봉을 보면 놈들의 움직임이 큰 범위에서 다 드러납니다. 월봉, 주봉, 일봉 그리고 분봉까지 분석을 해보면 놈들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트레이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업 분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로지 차트만 가지고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냅니다. 이분의 트레이딩 방식에 100% 공감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주특기가 주포의 핸들링을 감지해내는 능력입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일봉상에서 주포의 움직임을 찾아냅니다. 저는 이분의 일봉 분석을 보고 나서 그 종목의 월봉과 주봉을 꼭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이분이 분석한 내용을 확연하게 공감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주봉 매매를 적극 권하는 바입니다. 월봉 매매는 너무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일봉 매매는 주포의 핸들링에 당하기 쉽습니다. 반면 주봉 매매를 하게 되면 아주 여유롭고 느긋하게 타점을 잡고 기다릴 줄 아는 인욕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물론 주봉 매매를 하더라도 월봉에서 큰 그림을 확인해야 하고 일봉상에서 주가 변동도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빨간원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봉이 뜰 때 바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아니면 변동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을 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매도 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이 뜨자마자 매도해도 됩니다. 변동회기선 아래로 캔들이 떨어진 자리에서 매도해도 됩니다. 여기입니다. 다시 매수 타점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이 뜨면서 변동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자리를 찾으면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음봉이 뜨지는 않았지만 캔들들 모양을 보면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이 느껴집니다. 원칙을 지킨다면 매도하지 않고 다음 주 상황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조 지표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RSI에서 추세선이 하방으로 꺾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쌍봉이 보입니다.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는 추세선이 아직 살아있네요. OBV에서는 아직 추세선이 기준선을 깨고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DMI에서는 추세선이 꺾였습니다. 월봉에서 본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예측샷 개념에서 매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일봉에서도 앞에서 확인한 대세 변곡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대세 변곡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월봉상 대세 변곡선과 주봉상 대세 변곡선이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개를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위에 빨간 저지바가 월봉상 확인한 대세 변곡선입니다. 밑에 파란 저지바가 주봉상 확인한 대세 변곡선입니다. 일봉상에서도 이 두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 선들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저항 라인을 돌파한 후 길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파란색 저지바를 살짝 깨고 나서 U자형 반등을 합니다. 빨간색 저지바를 다시 돌파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황금 맥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월봉과 주봉상에서 확인한 대세 변곡선을 일봉에서 체크를 해두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 저지바를 돌파하는 자리가 또 얼마나 중요한 맥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점들을 탁탁 잡아내서 매수 타점으로 삼아 진입을 하면 단기간에 큰 시세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중장기 투자자가 아닌 단기 트레이닝에서는 이러한 최적의 매수 타점에서 진입해서 단기 조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먹고 빠지는 것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타점은 입 아프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능수능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세 변곡선들을 체크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뒤로 돌려 중요 맥점들이 나오는 자리를 그 시점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과 지나간 차트를 다 보여드린 것을 머리에서 지워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서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 보조 지표들에서도 타점을 잡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월봉과 주봉에서 체크해둔 대세 변곡선들을 확인해서 차트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중요 맥점인 파란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저지바를 다시 돌파하면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주가가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빨간색 저지바를 돌파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이후의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순수하게 이 시점에서 이 차트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분석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돌파 전에 나온 큰 오빠 캔들이 보입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점을 잡기 애매합니다. 하지만 빨간색 저지바를 깨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보조 지표들에서는 모두 상황이 좋습니다. 또 생각해보니 이 자리가 월봉에서 확인한 역사적 신고가 자리입니다. 그러면 손익비를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빨간색 저지바가 깨지면 손절한다는 가정하에 반대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면 신고가 영역에서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이런 자리를 찾아내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단언컨대 일봉상 이 자리보다 손익비가 더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이 좋은 타점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물론 대세 변곡점은 한참 앞에서 나옵니다.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가 발산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121선이 241선을 돌파하고 나서 두 선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조금 앞에서는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부침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갭으로 떠서 슈팅이 나오지만 또 길고 긴 조정 기간도 거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얻은 수익이나 시간 투자를 계산해서 비교해보면 지금 이 자리, 즉 빨간원 부분이 얼마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 저지바, 즉 대세 변곡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가에 들어선 자리입니다. 이 자리의 중요성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반대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자리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종목만 찾아다니는 트레이더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알아보는 능력을 키워드리기 위해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저는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저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거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시장에 처음 입성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뭐 하나 신기한 매매법을 터득하고 그 매매법을 맹신했다가 계피를 본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매매법 하나만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전체 생리에 대한 이해력,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변수들에 대한 대처 능력, 기업을 분석할 줄 아는 능력, 시장에 밀착해서 시황을 파악하는 능력, 세력들의 수법을 파악하는 능력, 수많은 실전 매매 경험, 차트 분석 능력, 뉴스 분석 능력 등등을 종합적으로 키워야 고수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만에 빠지면 저처럼 계피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합니다. 단주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매매법과 주식 투자에 관한 지식의 10분의 1도 풀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꾸준히 공부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봉상 대세변곡선, 주봉상 대세변곡선을 일봉 차트에 반드시 설정을 해두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변곡점의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 손익비를 계산해서 좋은 타점이 나오면 과감하게 진입할 줄 알아야 한다. 주식 투자란 단명하게 말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 전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그 두 번째이다. 그러한 종목을 찾아내는 능력, 그런 자리를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주식하는 사람의 숙명이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가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저지바가 깨어지면 매도하면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포가 다시 한번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튀어오르면 날아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엠벨선이 깨지고 나서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추세가 좋을 때 21선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완전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주포는 조정을 주면서 타이밍을 잡아 반등시킬 것입니다. 기준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기준선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기세입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 음봉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도 보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OBV에서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제가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0.236 라인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보조 지표들에서는 RSI와 OBV 지표를 빼고는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습니다.
이것은 경험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지표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험이 제 몸에 축적되어 있기에 저는 여기서 타점을 잡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 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항 라인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돌파가 나오려면 이미 시원하게 돌파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눈치채고 빠져야 합니다. 지금 고점에서 쌍봉을 그리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횡보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횡보 중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1선이 깨어지고 기준선이 깨어지고 테마선이 깨어진 후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며 추세선을 깨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상승 패턴 중에 상승형 삼각수렴입니다. 여러 형태의 삼각수렴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수렴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삼각수렴은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각수렴이 나오면 반드시 전체적인 그림에서 삼각수렴을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상태입니다. 역사적 최고점에서 파동을 그리며 주가가 횡보를 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면 쓰리봉, 아니 포봉을 찍고 하락하는 셈입니다. 쓰리봉, 즉 헤드앤솔더는 가끔 나오지만 포봉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저항 라인 밑에서 저점을 높이고 있다면 돌파 신호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보조 지표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RSI에서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이 지표에서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RMI에서는 추세선이 약간 꺾였습니다. OBV는 미세하지만 상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곧 돌파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이 기업의 최근 분기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분기 영업이익도 역대급입니다. 기업 밸류에이션 평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시황에 딱 맞는 종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보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앞을 다투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성장성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라도 투자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차트상에서도 손절 라인을 설정해 두고 충분히 돌파를 예상하고 진입해 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제 예상대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급등 후 조정이라는 공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 깨지던 21선까지 깨졌습니다. 오늘 아랫꼬리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기준선까지 주가가 내려왔다가 반등을 할지 급반등을 할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보조지표에서도 모두 아슬아슬하게 기준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30분봉 차트로 가서 최근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매수 타점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 돌파 자리입니다. 이후 공중부양선이 깨어지고 나서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는 자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당일 막판에 돌파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공중부양선이 깨어지고 나서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섰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중에 주포가 물량을 투입한 후 손을 놓은 것이 보입니다.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데도 주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 캔들도 보입니다. 팔 사람과 살 사람의 비율이 반반입니다. 월요일 장 초반에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미들이 따라 붙으면 주포는 또 손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패턴이 반복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는 뜻입니다. 위에 보조지표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너무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MACD는 아직 타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원칙은 두 개의 보조지표에서 동시에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더 기다려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주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월봉상, 주봉상 대세 변곡선을 일봉에 적용시켜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공부가 되실 것입니다. 당이 떨어지는지 달달한 게 생각이 나네요.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으러 나가볼까 합니다. 여름에 찬 거 너무 찾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다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